2025학년도에 연세대를 비롯해서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한 우리 수험생들. 자, 특히 인문계열이죠. 자,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딱 6개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성신여대, 자, 인문계, 자연계, 수리논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10월 12일 날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 5일, 6일, 인문자연. 서울시립대는 자연 수리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가톨릭대도 뭐 6일 언저리.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11월 2일 날 인문계로서 단국대학이 논술을 치릅니다. 단국대 논술은 뭐 자연계 수리는 수능 이후죠. 자, 일단 이 OT 영상 강의는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논술 우수자 전형, 연세대를 필두로 한, 그죠? 그 다음에 확실한 합격을 위한 고득점의 인문계 논술 전략. 저는 대치동 음마사거리 쪽에 본원이 있죠. 스카이프 교육의 논술 교육원장 노한기입니다. 직영학원 서초 광배원. 자, 동시에 저희가 논술 강의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단기 전에 수능 직전까지, 시험 보기 직전까지 단기 속성을 강좌. 자, 일단 논술 교육 총괄하면서 인문 논술 직접 참석하면서 지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어때요? 인문 논술 연구소장님 소개합니다. 장승래 소장님 한번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네. 대치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네. 자, 뭐 평소에 저는 국어지도 하고, 그 다음에 장승래 우리 연구소장님은 평소에 사회탐구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국어 독서 다양하게 통합교과적인 학습을 전문적으로 하시죠. 그야말로 여러분들 말이죠. 아무튼 우리 장승래 연구소장님의 최근에 각 대학별 인문논술 있잖아요. 분석한 영상 강의 유튜브에서 많이 아마 업로드 되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도 진행하면서 소수정에 맞춤을 합니다. 확실한 인문논술에 그야말로 레전드로서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같이 우리 총 6분의 인문계 논술 전문가들이 지금도 가열차게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1단계로 자, 수능 전에 논술고사 보는 우리 수험생들 대치동 최고의 바로 인문 논술로서 일종의 어때요? 논술러라고 그러죠? 논술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논술 전문가로서 대치동 최고의 바로 레전드로서의 논술러들. 자,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마지막 직전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모색해 봅시다. 자, 어찌됐든 말이죠. 성신여대, 자, 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 한국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인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저 6개 학교 중에서 뭐 서울시립대는 이제 인문이 없으니까 5개라고 합시다. 지금 쭉 간이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 기출 기준하면은 어느 대학이 그래도 어렵다라고 좀 감이 잡히는지 혹시? 처음 시작은 좀 가볍게 대학들이 가는 것 같은데요. 좀 정형화됐던 대학이라든지 뭐 네.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면 홍익대라든지 네네. 또 가톨릭대 이런 데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말랑말랑하고 좀 평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이제 좀 지문도 그렇고 문제 의도도 약간은 좀 꽈배기처럼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쇳덩구리처럼 굴려놔가지고, 그죠? 예. 그걸 풀어가면서 꽈배기도 어때요? 자, 꼬인 거를 풀어가면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다. 약간 빗대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약간 이제 대학별로 논술의 특징이 있겠지만은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좀 지문의 그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형화된 스타일이 그 지문들이 나오는데, 대신에 내용들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스타일이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답형적인 그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그닥 쉬운 대학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연세대 같은 경우 영어 지문 있다 하지만 뭐 영어 지문 크게 뭐 대세를 좌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영어 단어 몰라도 앞뒤 문맥 통해서 다른 지문 통해서 파악이 되니까 네. 또 비교 평가하는 거, 공통 차이점 같은 거 기술하는 건데, 저는 연세대 그저 큰 문항 2개 중에 일본 문항 언어 논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지문 파악하고 요지 파악해서 요지를 활용하는 역량, 지식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머지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논술 문제의 초점이라고 네. 한다면 어떤 네. 뭐 큰 배경 지식을 묻는 것보다는 지문 속에서 약간의 추론 방식을 묻는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문 속에 단어의 뜻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다만 전제가 활용하여 참조하여죠. 예. 그러다 보니까 퍼서 옮기는 삽질해서 옮기는 거 인용은 절대 금물이죠. 논술에서 가장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자신의 언어로
쓰고 자신의 용어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주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활용을 해라. 예. 그러다 보니까 환문, 그죠? 문맥을 좀 예. 나의 언어로 적절하게 좀 교정을 한 DNA 그 본질적인 의미는 꿰면 안 되겠죠. 예. 여기는 논점이라 돼버리니까. 다만 출제자가 출제의 의도에 맞게 논제 분석을 할 때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캐치해서 거기에 따른 아웃라인, 개요짜기, 네. 구상의 틀이 먼저 전제가 돼야겠죠. 네. 주어 다음에 그릇도 없이 그냥 뭐 어때요? 막 퍼놓으면 물이 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주어 다음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한마디로 구조죠, 구조. 스트럭처. 자, 설계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글도 한편의 구조 아닙니까? 구조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구조 위에 여러분들이 배운 핵심적인 국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배웠던 단어 정도만 이렇게 써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아마도 이런 단어들을 활용 능력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석 지나고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적인 단기 완성 속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자, 연세대가 10월 12일이고 성신여대 9월 28일이고 시립대는 술이니까 단국대까지 가는데 이 인문계 중심으로 했을 때 네. 단국대하고 연세대가 아무래도 이쪽 큰 문항 세 번째, 단국대 세 번째 문항, 네. 연세대가 두 번째 문항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수리 논술이 아니라 수리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그죠?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이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죠. 예. 네. 뭐 연세대 수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문과 학생들이 크게 어렵게 다가서는 부분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 지문을 그냥 수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만 있을 뿐이지 어떤 계산 문제가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2024학년도에도 뭐 여기 수능 전에 봤던 대학들의 수강생들의 지원자들이 그 한 75%를 일단 논술 전형에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 아니겠습니까? 네. 수능도 안 들어가, 내신도 안 들어가, 어떤 로또 일종의 복권 당첨되는 느낌으로 지원을 한 사람이 많은데 작년에는 저희가 인문계만 해도 20명 이상 넣었죠. 네. 저 나중에 추합까지 보니까 뭐 25명 이상 됐는데 네. 자연계도 뭐 30명 가까이 작년에 그 논술 연세대 전형을 합격했단 말이에요. 네. 역시 참 신기합시다 보니까 네. 연세대고 논술로 합격이 될까? 되더라고요. 경쟁률이 네. 지금 재작년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한 10명은 됐네요. 작년에 인문계 논술로 연세대만입니다. 25명까지 합격되는 거 보고 참 지기도 좀 기특했는데 놀랬는데 합격을 합시다 보니까 돼요. 뭐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금 선생님 소재 말씀하셨죠. 연세대 논술이 특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의외로 필로소피가 있고 꽈배기 시험 까진 논술이 아까 예를 들어 가톨릭대, 홍익대, 그죠? 의외로 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학교의 어떤 포지션 가지고 문제가 어렵다, 쉽다라고 비교하는 건 좀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일 수가 있죠. 굉장히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 네, 그러니까 연세대 논술이 오히려 비교적인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오히려 물론 부담은 되죠. 우선 연세대는 학교 이름부터가 머릿속에, 그죠? 또 영어 지문이 나오니까, 그죠? 그렇지만 막상 뚜껑 열고 접근해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 인문계생들이 수능 국어나 사탐을 해왔잖아요. 네. 논술 90%는 해온 거죠. 네, 정규적인 그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다만 지문 해석이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토막 논술 아닙니까? 뭐 작게는 그 문항이 한 문항보다 연대는 600자 되어 있지만 600자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호잉 때도 이제 보통 400자, 600자, 800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300자 쓰기도 있고 가톨릭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글의 단위에 맞는 걸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단락별을 구분할 때도 띄어쓰기가 필요한데 그것도 그냥 없고 무시가 돼버리고 어떤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에 따르면 제시문 나에 따르면 제시문 5개면 어떻게 됩니까? 제시문 가나 다라마에 따르면 그죠? 네. 그거 한 10번 대여섯 번 쓰면 어때요? 글의 분량 400자 채워져요. 그죠? 그런 수가 되는 것들을 너무 또 채우는 거. 네. 답답하니까 막 제시문 가에 따르면 네. 그거 있잖아요. 열자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군대다기도 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객이 전도되는 논술이 많습니다. 왜? 글자 분량 몇 군이라고 정신없죠? 그래놓고 어때요? 다 채우고 왔대. 잘 썼대. 쓰기는 잘 썼지. 근데 문제 오답이 맞는 것은 어때요? 완성도가 있는 논술문을 제대로 못 쓴 거죠. 그죠? 아니 난 잘 쓴 것 같은데 왜 떨어졌어.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스카이프 교육에 진입을 하면은 어때요? 분명히 그야말로 지금 같은 거품, 그죠? 자, 그야말로 군대들 같은 다 해소가 되는 논술을 제대로 습작을 하고 현장에 갈 겁니다.
현장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제대로 합니다. 첨삭지도 알바 없어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논술 우수자, 연세대학교 답을 찾는 연세대학교 그랬습니다만은, 자, 박경혜, 자, 교육팀장님, 그 다음에 여기 정승래 연구소장님, 그 다음에 노한기, 자, 논술교육원장 등등해서, 자, 3일체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어때요? 일단 수능 보기 전에 논술 완성시킵니다. 당연히 수능 지나고는 어때요? 30여 개 대학이잖아요. 대학별로 단기 계속적으로 잡아 돌릴 겁니다만은, 단기 속성반이죠. 자, 그러면서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수리논술 자연계니까 별도로 진행합니다만은,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9월 20일부터 지금도 가일력 진행하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저희가 이제 10월 4일 금요일까지는 화목반 또는 토일반, 주말반 또는 화목반에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세대가 이제 어때요? 10월 12일에 시험이기 때문에 10월 5일, 그죠? 10월 5일 토요일부터, 다음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10월 11일 시험 보기 전날까지 총 17일간이죠. 이건 매일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어때요? 수강 가는 시간대가, 그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후 2시 타임, 오후 6시 타임 있죠? 하루에 두 블록의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과목별로 국어 또는 수학인데, 언어 또는 인문 수리인데, 인문 국한하면 어때요? 일단 4회에서 8회까지 연세대학교 있죠? 자, 10월 5일 날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매일 10월 11일 논술고사 보기 전날까지 해서 하루에 두 블록씩이니까 그쪽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반차원 5명 되죠? 대치도문고는 음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서초방배원 4호선 청신동 7호선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4호선 청신대역이죠? 자, 아무튼 평촌에서 오고 부천에서 오고 전국적으로 다 오죠? 대치동은 당연하죠. 전국권입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일단, 자, 논술의 레전드로서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35년 이상 논술 지도 해왔습니다. 자, 우리 논술 인문소장님 완전 더불어서 박경혜 교육팀장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가닥을 잡고 성신여대 있죠? 어때요? 9월 28일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성신여대 거의 다 뭐 지금 이제 다 종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대 수리논술이 이제 별거리니까 인문논술이 아니니까요. 홍익대 어때요? 자, 일단은 10월 5일 6일인데 6일날 인문논술 시험 보죠? 그래서 홍익대는 제가 9월 21일부터 쭉 가니 9월 20 어때요? 자, 이번 주 8일까지, 토요일까지 쭉 금요일까지 27일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때? 9월 28일 토요일부터는 어때요? 논술고사 보기 직전, 어때? 10월 5일까지는 완전히 매일 약 8일간에 걸쳐서 있죠? 오후 2시 타임, 6시 타임 해가지고 4회에서 8회까지. 가톨릭대는 역시 인문계가 어때요? 10월 6일날 보죠? 그렇기 때문에 홍대처럼 가톨릭계만 따로, 홍대만 따로죠. 그래서 결이 다르기 때문에 DNA는 같지만 인문논술이기 때문에 다만 형태나 글의 분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9월 27일까지 금요일까지 하고 9월 28일 토요일부터 시험 보기 전날 5일까지 해서 매일 그죠? 8일간에 걸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국대 11월 2일 날이죠. 인문계 자연계 수능 끝나고 보니까 9월 1일 20일 진행하는데 지금 토일 화목반으로 해서 말이죠. 당국대는 10월 24일까지는 그냥 토일 화목반 가다가 10월 26일 토요일부터 논술고사 보기 전에 있죠. 자, 11월 1일까지 해서 7일간에 걸쳐서 매일 2시 버전, 6시 버전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4회에서 8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연대부터 해가지고 성신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 가톨릭대, 당국대, 수능전에 보는 논술 대학들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수 높여주는데 자, 일단 말이죠. 아까 여기서 이제 약간 언급되는 수리라는 것은 아까 단국대 3번 문항이나 연세대학교 2번 문항, 큰 문항 2번 그런 수리적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평가형 통합분석형인데 자, 소장님 비교평가형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통적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예. 연세대 큰 문항이 1-1번 다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대학도 웬만해서 다 있잖아요. 예. 단순 요약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비교 요약이 많은데 예. 비교평가형의 논술 문제는 주로 어떤 점에 좀 유의하고 하나의 이제 공통된 전제 조건이 나오고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지문별로 차이점들이 보이는 지문들을 뽑아내서 그 자신의 주장하는 바에 껴넣는 구조로 비교평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분석형은 아무래도 이제 어때요? 가의 관점을 토대로 해서 예. 나와 다의 관점을 예. 평가하시오, 그죠? 예. 또는 설명하시오, 그런 것들이죠. 예. 전형적인 연세대 패턴 다 있잖아요. 큰 문항 1, 2번에 있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학교는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 판단의 어떤 수리적 상황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연세대 큰 문항 두 번째, 2-2번, 그렇죠? 예. 또 2-1번도 약간 그게 준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학교 큰 문항 세 번째 문항 그런 겁니다만은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사탐 배웠잖아요. 그죠? 원서 냈으니까 배짱 딱 가서 일단 포기하지 맙시다. 챌린지 하자고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중요한 건 이제 평가하고 채점하는 기준인데,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처음 이제 평가같이 똑같은 그런 어때요? 이 상황, 조건에 맞춰 지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논술 답안의 어떤 측면에서는 제일 논술의 꽃은 역시 첨삭 지도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의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좀 네. 어필해 주시죠, 한번. 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이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들을 하게 된다면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지문을 나왔을 때 이 지문이 왜 나왔는지 출제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시문 요약을 제대로 했는지. 예. 이제 키 컨셉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림력을 가지고 도출을 잘했는지. 사실 우리 학생들이 국어, 독서, 예. 수능에서 그죠? 예. 그림력, 그죠? 예. 지식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걸 끄집어내서 예. 문제보다 막 잡아 돌리는 거 있죠. 이 국수가닥 빼는 게 아니잖아요. 수제비 빚는 거죠. 만두 빚는 거잖아요. 논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양새는 제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딱 조화를 이루면서 보면 입체감이 있고 그죠. 예. 근데 국수가닥은 쫙 가니 그냥 일률적이다 보니까 입체감이 없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시문 가에 따르면 제시문 다에 따르면 전부 다 인용해서 도둑질하는 느낌 들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쓰지 마라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쓰면 국수가닥 빼는 느낌 들죠. 예. 야, 그럼- 첨삭에서 이제 예. 제일 중요한 그 인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자신 학생들의 용어로 바꿔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삭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듯이 가장 논술답게, 가장 논술다운 논술을 지금까지 지향하면서 가장 논술답게 지도해서 입시 결과를 가져온 바로 스카 입시 교육입니다. 대추동보는 음마사 가르 쪽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초방배우는 4호서 총수등 7호서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단기 속성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자연계 수리 논술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계 수리 논술은 어디 단기 속성이라는 게 참 네. 임파서블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국어, 사탐, 진과 수능 준비했어요. 그죠? 그러면 텍스트를 보고 인지하는 건 뭐 거의 뭐 대동소이 하잖아요. 예. 정규적인 네. 커리큘럼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네. 단기간에 속성될 수 있는 다만 이제 부분이 요지 파악을 해서 그걸 활용하는 역량, 예. 그래서 글의 분량에 맞게 제어하는 역량, 라이팅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문빨, 문장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단기간에도 어찌됐든 그리고 악필도 많잖아요. 예. 요즘은 악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걸 고딕체로 의식적으로 써보고 안 써보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보는 훈련이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아무리 좋은 내용도 네. 악필이면 뭐야? 악필이 시험다 심하면은 평가자들이 에이 하고 살짝 안 그러겠어요? 평가하는 교수분도 사람입니다. 감정의 동물이다. 그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글자 책 안 좋은 수험생들은 낭망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런 거라도 어때요? 절제심을 가지고 진짜 좀 뭐랄까 좀 조심조심하자. 원고지 쓰기법부터 해가지고 이거 엉망이 수험들이 많아. 그죠? 자, 학원이나 이 제도권의 어떤 제도로 된 그죠? 일단 논술 전문 학원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효과가 아까 원고지 쓰기법부터 해도 그죠? 네. 악필을 교정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도 그죠?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그저께 생각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워낙 이 어때요? 자, PC 워딩에 능숙하다 보니까 편지 쓰고 연애 편지 써볼 기회도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 편지 쓸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써보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지만 원고지 칸을 써야 되는 게 인문 논술이기 때문에 자네 수리 논술은 노트잖아요. 그죠? 네. 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거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주는 게 바로 스카이시만의 가장 논술다운 논술의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 점 좀 해가지고 아무튼 소장님 이번에 아무튼 지금도 좀 가열차게 제가 이 수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원 많이 못 하잖아요. 네. 완전히 어때요? 첨삭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하나하나 때문에 첨삭 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빨간색 펜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은 거 있죠. 맛 띄어쓰기라도 그죠? 정석 보통 10% 내외가 점수를 좌우하잖아요. 네. 거듭 얘기인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결과적으로 포장이 약하면 왠지 없어 보이는 느낌, 그죠? 그래서 형식반 내용만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들이 일치하나니까, 그죠? 좋은 글을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대학에서 왜 인문계든 자연계든 논술 평가를 왜 하냐? 애매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학진학에 가면 어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부 다 어때요? 논술식으로 시험 보잖아요. 예. 최소한 그러니까 글을 구성하는 그야말로 뭐랄까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가지고 입학이라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은 내신에도 수능이든 어때요? 인문계는 국어 사회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근저로 해서 여러분들 인문계 서울대든 영대든 고대든 그 다음에 중앙대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든 동국대 두드리면 어때요? 인문계 면접 코스는 거기다 뭡니까? 논술형 면접 코스잖아요. 그죠? 네. 제시문 쓰고 요야지 파악하고 비교해서
어디에 뭐 한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의견을 말하시오. 이런 게 바로 면접 구조 인문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논술의 어떤 그 궤적은 거의 그대로 어때요? 인문계 제시문 기반의 면접 구조가 된 것 같다는 건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현장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굳히기를 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담보하는 그런 강의가 스카이프 교육은 그야말로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대치동 논술 레전드로서의, 그죠?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논술러들의 그런 집단으로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수능뿐 아니라,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죠. 이제 논술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합격 가능성 높여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좀 진하게 한번 해주시죠. 파워풀하게. 예, 논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직접 부딪혀보고 자신이 원고지를 써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정복할 수 있는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수험생이라면 도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피드백 받아가면서 하시게 된다면 단기 숙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기본적인 인문계 논술은 자, 논제 의도를 파악한다. 논제 서술을 보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논제 의도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제시문 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 다음에 개요를 짜면서 논제 의도를 파악했죠. 의도에 맞는 그 퀘스천에 맞는 앤서, 답을 요지를 통해서 한번 Q&A를 만들어서 가상적인 틀을 만든다. 바로 개요 짜기죠. 네. 개요 짜기도 첨삭을 합니다. 6단계 첨삭.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워딩을 해. 그죠? 작성을 해. 6필로. 쓸 때 이제 꼬꾸란 글씨나 쓸 때 악필들은 있죠. 지가 교정을 끊임없이 하게끔 자, 멘토링 해줍니다.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나마 그것도 고딕션 하려고 노력을 해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때 마지막으로 첨삭하면서 총체적으로 재첨삭해서 완성까지 해주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이 바로 가장 논술다운 논술로 일단 저희는 믿고 지금까지 지도해왔고, 아까 연세대 입시계획을 작년에 역대급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모든 대학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제 수능 끝나고 그러면 고려대 올해 논술 복귀했잖아요. 아마 고려대도 논술 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고대 논술뿐 아니라 30여 개 대학들이 있죠. 인문 논술 책임입니다. 수리 논술, 과학 논술 별도 자연계니까 우리 전문가를 따로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있죠. 금년도 2020년에도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좀 기회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 스카이프 교육은 이미 준비된 논술입니다. 준비를 해왔던 논술이죠. 확실하게 합격의 논술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파이팅하고 끝냅시다. 다 같이 한번, 자, 합격의 논술 화이팅! 다 같이 한번 합격의 논술 화이팅!